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해결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청원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냐면 옷이 벗겨진 채 발견된 자살로 위장한 연쇄살인 사건을 재수사해 주세요라고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5가지 사건을 예를 들고요. 그리고 3가지 공통점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3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이더라. 또 하나는 그 옷의 일부가 벗겨져 있더라. 그리고 타살 혐의 없다고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 즉 내사 종결 처리했더라. 이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2020년 그 12월 3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여성들이 사망한 채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보면은 충북 괴산의 사찰의 여성이 옷의 일부 반쯤 벗긴 채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는데 사찰 내에 그 양주병이 두 명이 발견됐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주에요. 1월 25일 날 올해죠. 공주 논바닥에서 예비 대학생이 옷을 벗어놓은 채로 사망을 했었고, 세 번째는 충남 청양 하천에서 모녀 엄마와 딸이 또 옷을 벗어놓은 상태로 사망한 사항이 있었고, 그 네 번째는 그 5월 22일 날 전주 완주엔 과수원에서 20대 여성이 신발하고 옷이 벗어졌는데 이 건은 실제적으로 범인이 잡았어요. 아, 그래요? 이건 살인사건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7월 1일 날 대구 중구에 있는 공사장에서 18세, 19세 여성 2명이 추락사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바지가 벗겨졌다. 이런 내용을 모아가지고 의심이 간다 해서 청원을 했던 거죠. 정리하면 지난 7개월간 5번의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뭐 그중에 하나는 뭐 범인이 잡혔다고 합니다만 그렇죠. 그 5가지 사건의 공통점을 보면은 여성이고 피해자가 그리고 옷이 벗겨진 채로 발견됐다. 또 혐의점이 없어서 수사 종결된 사건이었다. 그렇죠. 이거지 않습니까? 네. 아마 청원을 올린 사람은 연쇄 살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여성들이고 더군다나 옷을 벗겨졌다는 얘기가 그 사건이 발생한 게 1월 달이라든가 좀 추울 때 아닙니까? 겨울에 왜 하의를 벗겼느냐라고 해서 의심이 가는데 실제적으로 경찰에서는 수사를 할 때에 그 피해자의 상태를 봅니다. 뭐 흉기나 둔기로 외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부검을 하게 되면은 타살 혐의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검을 해보니까 타살 혐의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옷을 벗고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 술을 많이 먹을 경우에 그 열이 나기 때문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옷을 벗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상탈이 현상. 이상탈이, 그렇죠. 아시네요. 이상탈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왜냐하면 반항한 흔적이 없고 또 그리고 외상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살해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보통 내사 종결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망한 사람들의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기라든지 컴퓨터를 봐서 좀 그 의심이 있는 내용을 개개인 사생활 때문에 일일이 공개를 안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건 언론에 나온 거는 대략적인 거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물론 이 사안이 꼭 연쇄살인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충남 뭐 괴산이라든지 충남 공주라든지 청양이라든지 아니면 전북이라든지 대구 지역적으로도 근접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을 낸 분이 물론 그 내용을 보고 의심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각 경찰서에서 수사한 내용이 연쇄살인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뭐 이상탈이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최근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은 뭐 더울 때 일어난 사건이긴 합니다만 추락 과정에서 바지가 벗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는데 형사님 보실 때 어땠습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일반적인 사건은 아닌데요. 저희도 이제 그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면 치마 같은 경우에는 벗어질 수도 있더라. 근데 바지는 벗기지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찰에서 발표한 게 옥상에서 추락할 때에 옥상에서 못이라든지 어느 뭐 이거 나온 그 돌출된 거에 바지가 걸려가지고 벗겨질 수는 있지만 추락한 상태에서 벗겨지기는 매우 힘들 거거든요. 여러 의심점이 있는데 아마 그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 경찰에서 그 CCTV를 확인한 것 같은데요. 옥상에 올라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더라. 다른 사람이. 그래서 아마 내사 종결 예정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연쇄 살인 사건을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무리가 결론이시죠. 있는 거죠. 예. 오늘 형사님이 갖고 온 사건은 어떤 겁니까? 예, 이번 사건은 좀 마약 사건인데요. 필로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일명 히로뽕이라고 하는 건데 예. 저희가 근무 중에 나이트클럽 댄서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허.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마약 업자한테 계속 갈취를 당하고 있다. 도와달라. 이렇게 왔어요. 처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술 먹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갔는데 일단 신고한 사람을 만나봤더니 실제적으로 나이트클럽 댄서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마약 하게 되면은 시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마약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말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공작을 했는데 며칠 후에 마약 유통업자 즉 마약 사범을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예. 호텔에서. 예. 그래서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호텔 종업원 지배인으로 분장하고 있는데 마약 사범이 나타났어요. 예.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하는 걸 보고 바로 검거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예. 검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뭘 하냐면 이 마약 유통업자가 누구로부터 마약을 받는가 아니면 받은 마약을 누구에게 공급을 하는가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약업자가 타고 온 차를 하고 우리 경찰 차량으로 해가지고 그 마약업자가 공급을 한 사람들 찾기 위해서 지방으로 갔어요. 예. 그리고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마약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검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2명을 검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차가 이제 2명 검거하니까 우리 팀도 2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팀은 검거한 사람 데리고 서로 돌아왔고 한 팀은 마약 유통업자하고 또 다른 범인을 잡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 다른 데로 갔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 마약업자가 전화를 해서 공급자가 나왔는데 예. 공급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격투가 벌어졌어요. 어허. 격투가 벌어져서 경사들이 찾고 있는데 차를 운전하던 직원이 예. 앞에 직원이 시동을 끄고 차키를 안 뺐어요. 시동을 끄고 같이 도와주러 내린 상태예요. 그랬는데 격투가 벌어졌으니까 도와주러 갔거든요. 당연하죠. 예. 근데 뒤에 족쇄를 차고 수갑 찼던 그 범인이 예. 형사가 내리니까는 뒤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비비고 들어와서 시동을 수갑 창문 앞으로 치웠단 말이에요. 예. 시동을 걸은 거예요. 수갑을 뒤로 붙여온 게 실수한 거죠. 실수네요. 예. 그리고 도주를 하니까 그때 형사들이 달려 막아봤지만 차 앞에 막아서 와봤자 안 됩니다. 그냥 도주를 한 거예요. 수갑 찬 채로 그러면 차를 끌고 도망갔네요. 수갑 차고 족쇄를 찬 채로 족쇄까지 채웠는데? 예, 도주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무전으로 타전을 했더니 경찰서에서 그걸 듣고 범인을 놓쳤다 그래가지고 징계를 먹게 됐죠. 직원들이 징계를 먹고 타사로 전출됐고 나머지 직원들만 3개월 내에 무조건 잡아라. 못 잡을 게에는 전부 해산시키겠다. 이 머리 아픈 얘기죠. 뭐 실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또 격투가 벌어진 상황에서 차에 그냥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죠. 참 그렇네요. 시동키를 안 뺀 게 실수인데 어떻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작을 해가지고 수원에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거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수원에 직원들이 2팀으로 내려갔어요. 예. 가니까 그 도주한 차량이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차를 세워놓고 검거하려고 하는데 마침 범인이 문 열고 나면 차를 탄 거예요. 예. 차를 앞에 가로막았는데 이 마약범이 차를 들이받고 예. 우리 차를 들이받고 차를 밀어낸 다음에 또 도주한 거예요. 또 놓쳤어요. 이거 그러니 참 이게 차를 설마 밀고 나가리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예. 놓친 거죠. 그래서 또 공작을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마약사범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또 첩보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하나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 2개월이 들어왔는데 대전에 있는 모 호텔에 투숙을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또 형사들이 정비를 해서 출동을 했습니다. 예. 해서 여관에 딱 들어갔더니 그 주인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무슨 건달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황색도 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오래 잠복하다 보니까 수염도 못 갖고 인상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투숙했냐니까 500 이후에 투숙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500 이후까지 올라갔어요. 예. 자, 바케키는 마스터키로 열었는데 안에 잠겨있지 않습니까? 이걸 급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가 있던 그 양형사랑 둘이서 앞발을 들어가지고 양형사도 태권도를 했어요. 예. 발차기 잘하거든요. 예. 저도 발차기는 또 잘하니까. 예. 둘이서 쾅 차는 순간에 뛰어들어갔더니 그 마약사범이 알몸을 일어나면서 창문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죠. 5층인데 어떻게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그 마약범은 마약한 사람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전혀 그 이성적인 생각을 못 하거든요. 잡힌 것보다 그냥 뛰어내는 게 낫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5층인 것을 인지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뛰어내리는 상태에서 겨우
붙잡았던 거예요. 아, 뛰어내기 직전에. 예, 아. 당연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갑을 채우고 두 사람 그 댄서랑 같이 체포하고 올라오는 중에 올라오는데 차가 또 이게 제너레이다가 문제가 되고 옛날에 제너레이다 있는 차량 아십니까? 잠깐 좀 낡았습니다. 예. 우리가 무슨 뭐 콜롬보는 아니더라도 차를 좋은 거 못 타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차가 방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겨울인데 그냥 그 라카차로 예. 레카를 끌어가지고 차를 올랐습니다. 서울까지. 서울까지. 그러니 두 번이나 놓쳤고 예. 추운 겨울에 레카차로 오니까 그 뭐라 그러죠? 난방도 안 되고. 제가 형사생활 하면서 범인을 두 번씩 놓쳐본 적도 없지만 네. 그 추운 겨울에 발발 떨면서 온 것도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범인은 처음에는 쉽게 경고를 했지만은 놓치는 바람에 고생도 많이 했고 같이 근무했던 형사들도 그만 징계를 받고 발령나는 바람에 참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회한이 많이 드는 거죠. 예. 근데 뭐 두 번이나 놓쳤는데 네. 어떻게 또 제보를 받고 또 세 번째 잡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 우리 형사들이 어떤 내용을 그 첩보를 받았을 때 사실은 그 같은 마약 사범이라 하더라도 제보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야당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런 제보자들한테 첩보를 받지 않으면 못 잡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그 당시에 족쇄하고 수갑을 찬 이 도주범이 저희한테 그 우편물로 보내왔어요. 뭘요? 수갑하고 족쇄를 끊었더라고요. 그걸 포장해서 보낸 거예요. 이거는 그 조롱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당신들이 나를 못 잡을 거야. 그것만 딱 썼어요. 그러니까 형사들 니네들 나는 못 잡아.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제 경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창피하고 됐지만 어떻게든지 건거하겠다는 복소신을 모르더라도 건거열이 불타오른 거죠. 그래서 끝내 건거를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직원들 그 3명이 발령이 나는 바람에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근데 첫 번째 놓칠 때 네네. 일단 실수한 게 수갑을 앞으로 채웠다. 수갑을 보통 우리가 강력범은 뒤로 채우는데 예. 족쇄라고 발에 채우는 수갑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걸 채우는 바람에 앞으로 채우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범인이 마약을 공급받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니까. 뒤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걸고 통화시키는 바람에 뒤로 채운 걸 풀러서 앞으로 채우고 그 실수 하나 하고 차를 내릴 때는 키를 뺐어야 되는데 키를 깜빡하고 급하니까 키를 시동은 껐지만 키를 꽂아놓은 상태니까 바로 걸고 그리고 그 마약사범이 택시 기사 했던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얼마나 잘 모냐면 두 번째 놓칠 때도 우리 차를 밀어붙이고 쏜살같이 도망가는데 우리가 무전을 쳤어요. 차번 알려주고 그 차를 잡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빨리 도주했는지. 그러니까 범인들을 우리가 이제 잡을 때 항상 조그마한 실수 수갑을 앞으로 채우냐 뒤로 채우냐 그거 하나로 해가지고 큰 사건이 벌어지고 직원들도 다치고 또 그리고 시간도 오래 끌었고 그 영화 보면 뒷자리에 그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같이 수갑이랑 채우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영화는 영화다. 영화다. 보통 수갑을 안보로 채우거나 뒤로 채우는 거지. 그 거기에 채우는 경우에는 한쪽만 채울 경우에는 이거를 파손할 수도 있거든요. 힘 좋은 사람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네. 근데 첫 번째 놓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조금 아쉬웠다 정도? 근데 두 번째 놓친 거는 그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도 당연히 잡을 줄 알았죠. 왜냐하면 차를 앞뒤로 막았는데 사실은 그때 권총을 수령해 갔는데 권총까지. 권총은 제가 안 찼어요. 옆 직원이 권총을 못 쏘더라고요. 혹시나 쏘게 되면 인명을 살상되면 문제가 되니까 총을 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인은 차를 밀어붙이고 손살까지 도망갔기 때문에 쫓아가지를 못했다. 아쉽게도 두 번째는 놓쳤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두 번이나 놓쳤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시초가 그 나이트클럽의 댄서 분이 전화를 해서 그렇죠. 제보를 한 거죠.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갈취를 당하고 있다. 그렇죠. 돈을 같이 한 거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했는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됐어요. 그때부터 마약에. 그렇죠. 필로폰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0.03g이 한 20만 원 받는데 이 댄서한테는 50만 원씩 받은 거죠. 올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갈취를 당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네. 이 마지막에 검거할 때도 또 나이트클럽 댄서랑 같이 모텔에 투숙하다 검거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범인은 주로 이제 여러 사람도 하지만 주로 나이트클럽에 가서 댄서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서면은 술에다가 조금씩 타주는 거예요. 피로감 푼다고 이 각성제거든요. 필로폰이. 그러다 보니까 몇 번 만나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약을 먹다 보니까 중독이 되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종속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공급자, 그 사람들은 공급받는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어떤 그 판매하는 루트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필로폰이라고 하면 뭐 네. 주사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술이나 이런 데 타서 음료수나 이런 데 타도 좀 문제가 되는 가능하죠. 거죠. 이제 두 가지인데 그거를 주사기 그 정맥 주사를 맞게 되면 효과가 빠르죠. 약도 예. 양도 적고 하지만은 물이나 음료에 타서 먹으면 좀 많이 타야 되겠죠. 소화 흡수 돼가지고 그것도 약효가 있습니다. 있다.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모르게 타면 모르게 타서 먹게 되면 처벌하지는 않죠. 아하. 그 모르게 타게 탄 사람만 처벌하지만 맞은 사람은 몰랐으니까 예. 그건 죄가 없다고 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네. 이 첫 번째 어쨌든 여성 예. 댄서 여성 그분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돼서 이 공급책들을 검거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권고를 했죠, 같이. 이 사람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였는데 그렇죠. 그러면 좀 정상 청작 같은 거 됩니까? 당연하지 그 투약은 했지만은 우리 검찰이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예. 지휘를 받아가지고 불구속 해가지고 예. 요 정도는 그 만약에 제보가 확실하고 도움을 줬다 그러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니까. 불구속에. 예, 그렇죠. 또 자수의 의미도 있으니까. 당연하죠. 자수한 거죠. 어허, 그렇군요. 근데 마약상 검거할 때 형사들이 굉장히 긴장한다. 그래서 아까 권총도 뭐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만큼 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소문에 의하면 자기의 힘의 6배까지 그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을 몰라요. 예. 그러니까 환각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반응도 극렬하게 하고 보통 뭐 차도라 이런 데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거를 하면 다행이지만 검거를 못해서 마약 사범이 죽거나 사망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 명이서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권총까지 권총까지 샀는데 사용은 하지 못한 거죠.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 어렵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은배 전 경찰청 서울경찰청 범죄수사 팀장과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